네, 여행과 역사 채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여행을 하면 도쿄 지역보다는 고도가 있었던 천수백 년간 일본의 수도였던 이 교토 지역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도쿄 시내처럼 이렇게 사람으로 미어터지는 그런 데보다 이 앞이 탁 트여져 있는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또 이런 자연이 있는, 그리고 그 일본말로 지모토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어떤 특산품이나 또는 그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저는 이 간사이 지방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공항 이용률이 나리타 공항보다는 이 간사이 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오늘은 지도를 갖고 좀 펼쳐서 얘기하면서 또 배경 영상을 넣을 텐데, 우리 선조들이 가서 살았던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았을까? 일본 열도에 가서 살아서 열도백제를 형성했다. 그곳의 지배자였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펼쳐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에 이 큐슈 지역에서 살기도 하고, 또 이즈모라 그래서 이 시마네현 지역에서 살기도 했던 가야인들이 먼저 움직여서 도착한 곳은,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서 간 곳은 지금의 오사카 그리고 나라 지방입니다. 교토는 아니고요. 오사카, 나라 주로 오사카 동쪽 히가시 오사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산자락을 넘어서 이제 나라 분지 쪽으로 향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이 큐슈 지역에서 살았던 그 집단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좀 더 평화로운 곳을 찾아서 갔다라고 하는데, 평화롭다고 하는 얘기는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큐슈보다는 이 오사카 나라 지역이 간사이 지방이 더 평야가 많고 또 자연재해가 적고 이랬던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집단은 이제 세토나이카이라고 하는 혼슈와 시코쿠 사이의 백길을 따라서 이제 지금의 간사이 지방 오사카만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스토리가 뭐냐면, 이제 진무동정이라고 하는 이 신무천왕, 일대 천왕이 되는 신무천왕이 이제 동쪽을 정벌한다. 그 얘기인데, 동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타당치 않을 것 같고, 동진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동쪽으로 진행해서 거기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초기에는 오사카만에 도착했지만 지금은 거기가 오사카 중심이, 지금 오사카 성을 비롯해서 그 주변이 대도시이고 가장 번화가이지만, 그 당시 초기 200년대 이때는 거기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이 그 안쪽까지 들어가 있었던 거죠. 호수와 같은 형태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한반도 남쪽이 지금 김해공항 그 일대는 온통 물이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지금의 수로왕릉 그리고 허왕옥에 능이 있다고 하는 부근까지도 물이 들어가 있던 걸로, 차 있던 걸로 이제 고대 지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사카만 안쪽이 온통 물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와치라 그랬어요. 살았던 곳. 그러니까 물을 피해서 더 동쪽으로 가서 지금의 이코마 산맥에 있는 그 서편자락, 그곳을 물의 안쪽이다. 그래서 이제 가와우치,
강의 안쪽, 이렇게 물의 안쪽, 그래서 가와치라는 곳에 이제 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초기 정착민들이 살았던 곳은 200년대, 최소한 30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이 지금의 165번 국도를 중심으로 또는 야마토 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북쪽, 북쪽 야마토강과 그 요도강 사이에 해당되는, 그리고 동편자락, 그래서 그것을 히가시 오사카라 그러는데, 그곳이 이 초기에 가야계 정착민들이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그 산을 넘어서 이제 그 산으로부터의 동편자락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영상을 보면, 오늘 보는 영상이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남, 한국의 하남, 서울의 하남이 아니라 지명이 똑같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카난 또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어디냐면 그 165번 도로 또는 이 야마토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 자락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군이 무려 250개. 그때가 고분 시대이다 보니까 무덤을 당연히 이제 산에다가 이제 쓰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다 산에다 쓰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이 큰 도로변에 있는 지금의 가장 큰 일본의 고분이라고 하는 모즈 고분군, 인도광릉이라고 하는 그거나, 또 그로부터 동쪽으로 와서 그거보다 조금 작지만 굉장히 큰 그 웅진왕릉, 15대 왕릉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도로변에 있는 이유는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만든 능이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도로변에 있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은 이 산에다가 묘를 썼죠.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하남초라고 하는 곳에 하남정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고분군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치스카 고분군 그렇게 얘기해요. 이치스카 고분군에 무려 250기에 해당하는 고분이 발견이 됐어요. 언제 발견됐냐면, 이제 일본이 한국전쟁 끝나면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신도시 건축을 막 하다 보니까 1960년대에 이 나라 지방도, 오사카 지방도 이제 그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산을 막 까부시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고분군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무려 200에서 250기가 발견이 됐는데, 뭐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거의 보존이 안 되다시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큰 능은 완전히 키가 한 3m, 높이가 3m 정도 되고 폭도 한 2m 되는 그 내부가 굉장히 큰 고분도 발견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출토품과 그리고 그 묘의 형태를 보고 일본 사람들도 이곳은 백제인들의 매장지다, 백제인들의 무덤터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온 그 출토품들이 이제 갑옷에서 시작해서 마구, 마에 씌우는 갑옷, 사람이 쓰는 갑옷, 그리고 이제 사람 매장자들의 피장품들 를 보니까 이거는 백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뭐 특이한 것들 중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백제 고분에서 나오는 환두대도, 그러니까 둥그런 모양의 이 손잡이를 갖고 있는 큰 칼. 근데 이제 칼은 녹슬어 없어지지만 이 환두는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제 백제에서 발견된 거하고 동일한 것이 발견되니까 이건 백제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비녀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비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조선시대에 쓰는 비녀 형태하고 좀 모양이 다른데, 그런 것을 보고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관이 석관을 썼고, 그리고 횡렬식 석실묘예요. 쭉 밀어 넣는 무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석곽을 썼고 대부분의 돌무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백제 무덤이다라고
스스로들 인정하는 영상을 제가 지금 배경화면에 같이 넣어 드리는데, 그래서 이곳은 백제인들의 동네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이 하남정이라고 하는 곳, 가난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그 위쪽이 바로 가와치, 멀리는 가와치고 이 강 밑에 쪽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하비키노시라는 곳이에요. 이 하비키노시의 대표적인 무덤이 아까 얘기했던 15대 왕, 이 우웅진 왕릉, 공주에서 왔다고 하는 우웅진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비키노시. 그리고 그 남쪽에 돈다바에시 동쪽이에요. 돈다, 콘다, 홈다, 호무다, 곰다 해서 이 공주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곰의 땅, 곰의 땅이라. 그 곰의 땅 웅진, 웅진에서 온 사람들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 곰다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제인들의 집성촌은 이 야마토강 남쪽에 있는 산자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왜 남쪽에서 살았을까? 와 보니까 이 백제인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오는 시기가 이제 300년대 말이 돼야 오거든요. 400년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오는데, 그 이전에는 이 가야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야인들은 그 위쪽, 이 야마토강 위쪽 산자락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다른 민족, 가야 민족의 토전에 와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제인들은 그 남쪽, 지금의 하남이라고 하는 이곳에 모여서 산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300년대, 400년대가 지나면서 400년대 중반에 곤지가 들어와서 이 좌현왕이란 이름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일본 기록에는 웅약으로 기록되는 곤지가 정리를 하면서 길잡이를 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평탄하게 이제 모든 시스템을, 정권을 이제 기반을 갖추어 놓거든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일본 한반도에서는 무령왕, 그 이전에 동성왕이 두 아들이 다 곤지의 아들이에요. 이 이제 백제에서 왕위를 잇고, 또 일본 땅에서는 개체왕이 이제 507년부터 이제 왕위를 잇게 하는 그 기반을 닦아 놓은 이가 곤지거든요. 그래서 이 곤지의 무덤 역시도 그 야마토강 바로 산자락에 있어요. 북쪽에. 그것도 일본인들이 밝혀냈습니다. 한국인들이 밝힌 게 아니라 일본 역사학자들이 여기는 아마도 곤지라는 인물의 무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사당이 그 남쪽에 있고, 아스카베 진자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남쪽 산자락은 온통 백제인들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가 이 곤지의 무덤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남쪽에, 이 야마토강 남쪽에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이 영상이 나오는 이치스카 고분 군 250기가 발견됐다고 하는 곳이 이 백제인들의 무덤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도 나왔는데, 그 주변에 그러면 취락 구조가 집들이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서 다 뒤져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백제인들은 무덤을 자신이 살던 곳 바로 옆에다 쓰는 게 아니라 멀리 동편 산자락에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날도 한국에서도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묘를 가면 할아버지 때 묘소들을 보면 할아버지는 저쪽 동편 산 꼭대기, 할머니는 저쪽 서편 산 꼭대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아버지가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가긴 가는데 싫은 거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벌초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랬더니 산자락에다가 묘를 쓴 것은 고대부터 전에 내려오는 우리 선조들의 그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백제인들의 터전이었다고 생각되는 곳이 이 야마토강 남쪽이었다는 것이 이 고분군을 통해서 또한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백제인들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일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고대 고분시대 여기를 이제 지역은 뭐라고 부르냐면 치카츠 아스카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카는 이제 토우츠 아스카, 먼 아스카, 여기는 가까운 아스카, 가까운 아스카에 있다가 이제 정권이 안정되면서 이제 곤지가 길잡이를 다 해놓았고 500년대 들어가면서 일본은 제3왕조 시대, 기치천황으로부터 시작되는 제3왕조 시대를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별로 많지 않았던 안정화 기반에 있었던, 그래서 불교를 도입하면서 문화가 융성해지는 그 시기에는 어디에 가서 사냐면 이제 나라 분지 쪽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이꼬마 산맥하고 이 공고야마라고 하는 금강산 산자락을 넘어서 이 지금의 아스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카, 그 지역이 이제 생활의 중심이 되지만 그곳에서도 또한 이 백제인들은 이제는 그 아스카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 분지 서쪽에 주로 모여 살고, 이 가야에게 후손들은 이 나라 분지 동편, 지금의 이소노카미 신궁이 있고, 가시하라, 사쿠라이시가 있는 그쪽 편에, 미와산이 있는 그쪽 편에 이제 주로 모여 산 것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호족들의 거주지를 추적을 해보니까 모노노베시하고 오토모시는 동편산자락에 살았던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 얘기는 모노노베시나 오토모시는 초기 정착민들의 후손들이고 가야의 후손이다. 그리고 이 서편 산자락에 살았던 가츠라기 산이라고 하는 이쪽에 살았던 호족들, 좀 내려와서 벌판에 살기 시작하는 소가시. 그래서 이제는 500년대 600년대의 중심은 나라 분지 남쪽이 되는 거죠. 남쪽이 되고, 이제 660년에 백제가 663년에 멸망하고, 일본 열도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국가 체계를, 일본국이라는 체계를 만들면서 수도를, 중심을 어디로 옮기냐면 우리가 이제 가는, 관광지로 가는 지금 동대사가 있고 가스가타이샤가 있고 나라 공원이 있고 사슴들 있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신도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700년 들어가서요. 710년에 수도가 옮겨지는데 그리로 그때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그곳은 그때부터입니다. 710년 이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500년대 600년대는 중심은 그 밑에 쪽 아스카데라가 있고 하는 그곳이고, 그보다 전 시기에는 이 산맥을 넘어서 남쪽에는 백제인들, 산맥을 넘어서 북쪽에는 가야인들이 주로 살았던 그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아스카 지역, 치카츠 아스카, 그 다음에 토우츠 아스카로 나누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사카 남쪽, 그리고 북쪽, 동편자락, 그쪽에서 주로 살았고, 산을 넘어서 지금의 나라에서 우리 민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의 조상들의 흔적들이 거기서 계속 발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이 고분을 관리하고 개방을 안 하는 이유는 이 고분을 파헤칠수록 계속해서 우리 선조들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은 거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반도에서 넘어온 우리 선조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한반도는 항상 배제시키다 보니까 고분 발굴도 더디게 되고, 또 발굴될 때마다도 우선은 대륙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쪽에서 왔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한데 어쨌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어둠 속에다가 묻어놔도 빛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땅 밖으로 나오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고대 우리 선조들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기다리다 보면 그런 것이 자꾸 이 매스컴에 나오게 될 테니까 기대하고 마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